지루해도 시청하면 늘어가는 코인 경제 지식 출발! 안녕하세요, 젤리브라입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지금 에너지가 점점 고갈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목적 의식도 사라지기 시작을 할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장세, 지금 같은 장세 있죠. 뭐 이도저도 아닌 장세.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슬금슬금 떨어질 거 하다가 또 살짝 올려놓고, 이런 장세를 지속적으로 하고, 미디어가 또 사람을 또 이상하게 만들어 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상한 뉴스를 오후쯤에 발표를 했다가 또 오후가 되니까 말 바꾸기 뉴스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런 뉴스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우리 대중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에다가 후회와 많은 아마 절망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뉴스에 관해서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뭐 사실적인 거대한 흐름에 관해서도 오늘은 담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포인트적인 뉴스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네시스 트레이딩에 관한 뭐 어떤 불신? 이거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지갑 주소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거를 뭐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의 코인들에 관해서 개수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것을 통해서 100% 대중들이 다시 신뢰를 하거나 이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저는 이 결정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GBTC하고 관련된 게 64만 개 정도거든요, 원래. 64만 개.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에서 공개했던 얘기는, 근데 여기 보면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63만 5천 개. 그러니까 거의 뭐 근사치로 우리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어. 그럼 이 얘기는 맞고, 그리고 나머지 이더리움에 관한 거, 그리고 클래식에 관한 거, 지캐시,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호라이젠에 관한 거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을 이제 공개를 해. 그리고 나머지 코인들도 아마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뭐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 어쨌건 중요한 코인들, 저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 보관을 하고 있는 코인들이 여기 나와 있어서 저도 이제 기분이 좋네요, 일단. 그래서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출금 정지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빨리 이제 일단락이 돼야 될 텐데, 뭐 기다려 봐야죠, 저는 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좀 우리 투자자를 상당히 좀 곤란하게 하는 그런 뉴스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어저께 오후에 나왔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보시면은 그냥 가상자산 과세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냥 2023년부터.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오해다, 이거 잘못된 기사다, 뭐 정부는 그럴 생각 없어 라고 이제 불을 끄는, 진화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중심을 못 잡고 그냥 미디어를 보고 흔들흔들거리면 결국에는 망한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누구라고 딱 제가 지칭해서 어디라고 제가 밝혀낼 수는 없지만, 대중이 부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생기고,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대중에서 많이 나타나면 권력층이 그것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선동을 하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많이 했었죠. 근데 점점 깨어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요 근래 들어선. 그러면 대중 통제 수단도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지금 사실은 가상자산 시장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제 내피셜일 수도 있지만, 근데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 다 아실 거고, 근데 한 일례로 한 가지 이제 들어보면, 미국 법안이 셀시우스 고객의 청구 증명서 제출 기한 승인했다.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셀시우스도 마찬가지로 렌딩 회사죠. 여기도 대출, 크립토, 가상자산 관련해서.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생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11장이에요. 뭐 11장이라고 하더라고요. 11장은 그냥 파산이 목적이 아니에요. 파산 절차를 밟아서 기업 회생을 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게 이 작업이거든요. 이 11장이라는 이 법 조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말 그대로 얘도 아직까지 끝나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끝나야 끝나는 거다. 거기다 셀시우스, 여기도 다시 이렇게 다 파괴를 시켜놓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좀 전에 이제 코인데스크 기사를 보여드렸다시피 희생 작업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 보이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뭐 크로스타워가 얼마 전에 그랬다가 바이낸스가 또, 예. 근데 만약에 진짜 망할 것 같으면 그런 기업들이 여기를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조차도 안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서클사도 그렇고, 제레미 얼라이어, 예. 골드만삭스 특히나. 하여튼 그래요. 우리가 미디어를 보고 다 뭐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영국은 뭐 디지털 파운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예? 존 컨리프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코인 투자의 큰 핵심은 뭐냐면 명목 화폐가 존속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예. 명목 화폐가 존속한다면 우리는 코인 투자를 할 필요가 절대로 없어요. 근데 이 기사가 나오죠. 아마 영국 경제가 지금 어떤 위치에 취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세계 경제가 엄청난 장기 리세션에 돌입을 하면 가장 먼저 아마 힘든 국가와 지역은 영국이고 유로존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두르는 거죠. 예, 문제가 생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파운드 필요할 수 있다. 제가 알기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크립토 시장에 관해서 반대 법안을 영국 정부에서 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낸스가 영국에다가 라이센스 허가를 내달라고 했었을 때, XRP가 허가 내달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그거를 허가 취소하고, 예, 이거를 리젝시키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언급조차 없었어요. 그런 연결고리를 다 이렇게 보시면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유럽위원회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 테스트에 아이오타 채택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도 사실 중국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BSN에 들어가 있는 코인이 열 몇 개인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이오타라는 이 코인이었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왜 아이오타 갖다 이렇게 할까? 그리고 아이오타는 독일의 뭐 BMW, 예, 이쪽하고도 이제 폭스바겐 그룹하고도 이제 사실 관련이 있는데, 이 논리적으로 이제 이 기사랑 이제 연결고리를 한번 맞춰보시면, 지금 흐름이 이렇구나, 중국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뭐 블록체인, 그리고 뭐 어떤 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스탠스가 결국에는 보여지는 미디어를 통해서는 거짓이라고 부인하지만, 그런 걸 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부인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의 블록체인 BSN, 자, 해외 네트워크 확장해서 글로벌 결제망을 구축한다. 제가 이걸 보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 좀 전에 이 뉴스를 같이 연결해서 한번 봐보세요. 아이오타는 BSN하고 연결돼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글로벌 결제망을 구축을 한다. 제가 중국 라인이 유럽 쪽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제가 서서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뭐 관련돼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뭐 네오부터 해가지고 뭐 이오스, 너보스, 뭐 솔라나, 알고랜드, 지금 한참 이제 FTX 때문에 죽상을 보이고 있는 솔라나, 한동안은 엄청 잘 나갔다. 솔라나 가진 사람들을 다 모두가 다 부러워했었죠. 코인 시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또 이러다가 솔라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전 세계 106개 도시에서 퍼블릭 노드를 설치했고, 이 중에 98개는 중국 내에 있는데 8개 노드는 미국, 싱가포르, 일본, 브라질, 해외에 위치한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노드가 왜 미국에 있을까? 싱가포르, 일본, 브라질에 있을까? 이게 결제망하고 연결돼 있다? 참, 그죠?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게 뜻하는 바가. 자, 여기도 이거 하나 보시면은 지금 유로존과 어떤 지금
중국과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이 인플레법 갈등, EU하고 유로존하고 지금 갈등이 심하다. 트럼프 시절 무역전쟁 재점화 하나. 이 법을, 인플레법을 만들어낸 건 바이든 정부거든요. 바이든 정부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사실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부터 나온 얘기인데, 자국 우선주의와 뭐 하여튼 이런 위주로 하면서 모든 미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은 다 미국으로 돌아와라. 우리는 내수 시장을 키워야 해. 그리고 이번에 EU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IRA인가? 이 법이 뜻하는 바는, 자, 외국 기업도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기업을 설립을 해서 많은 고용을 하고 해주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 얘기가 뜻하는 바는 뭐냐? 결국에는 달러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예. 수출을 더 이상 달러를 수출하지 않겠다. 왜냐면 자국 내에서 생산해서 자국 내에서 유통을 시키면, 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그 달러 명목 화폐의 왕인 달러의 어떤 그런 게 사그러들겠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거를 미국 정부가 그 그림을 지금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축통화의 수명이 100년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채권 시장하고 이게 또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CBDC 파일럿 테스트에 관한 언급이 자주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대중들한테 살짝만 보여줘요. 아주 살짝. 네. 그거를 눈치를 채냐 못 채냐는 뭐 개개인의 어떤 그런 역량이며 인사이트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풀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럽은 본인들도 고용을 하고 본인 국가들도 살려야 되는데 이 법안을 100% 수용을 할까요? 갈등이, 미국하고 유로존은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와중에 보세요. 얼마 전에 3년임이 확실시 되면서,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확실시 되면서 슐츠 총리가 일단 제일 먼저 방문을 했어요. 중국을. 근데 유로존의 맹주가 두 국가가 있어요. 프랑스와 독일. 특히나 이제 독일. 근데 갔을 땐 분명히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갔던 거고, 미국하고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무역 노선에서 좀 줄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거를, 볼륨을 줄여질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지 않았을까. 미국 입장에선 상당히 껄끄러운 그림이었거든요. 이 그림 자체가. 그죠? 그럼 여기서 프랑스의 마크롱도 중국 우크라이나 전서 더 큰 중재 역할 기대한다. 이 한마디를 남겨요.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 이 사람, 얘네가 여기 왜 이러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무슨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대장이 있어. 기존에 있는 대장이 있어. 근데 대장이 점점 나이 들고 힘이 없어. 근데 누군가가 전학을 왔어요. 근데 대등하게 막 하려고 해. 근데 이 학교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있는 친구가 너가 짱을 먹어야지. 너가 제압을 해야지라고 옆에서 부추기는 꼴이죠. 한마디로. 별로 썩 보기 좋은 그림은 아닌데 어쨌건 지금 벌어지는 일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마크롱도 내년 초에 방중을 검토한다라는 얘기. 근데 거의 이것도 날짜까지 정해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그러면은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달러는 미국에서 여태까지 찍어내고 물건을 수입해서 어떤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달러의 유통 구조를 그냥 자국 내에서 프린팅해서 자국 내에서 소비하겠다. 그럼 결국에는 기축통화 자리에 달러를 놓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다극체제와 연결된 거고, 하나의 국가가 전 세계를 제패하는 1극체제가 아니라 이게 다극체제의 그림으로 지금 재편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코인 시장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중앙은행 뭐 디지털 화폐 CBDC와 그리고 6대 기축통화로 들어갈 비트코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영상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맛배기만 그냥 보여드리고, 전통시장도 뭐 새벽 배송, 이거는 그냥 흐름을 말씀드려 22일부터 시범사업 한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움직인대요. 근데 이거를 이 계획안을 낸 게 이 시장에서 지금 일하시는 그 상인들 그분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한대요. 그럼 원래서부터 이것을 위해서 탄생돼 있는 시스템이 아닌데, 전통시장이 이거를 붙인다고 해서 이게 효율이 얼마나 날까라는 생각을 저는 일단 한번 하게 됐거든요. 결국에는 다 의미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쿠팡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망한다 그죠? 근데 지금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의 가입자를 계속해서 빨아들이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자사 브랜드를 만들어서 뭐 식품, 생활 관련한 모든 것들, 패션, 뭐 의류, 건강, 뷰티, 세제, 기저귀, 유아, 뭐 생리대, 쌀까지 전부 다 자사 브랜드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현재 추세요. 다른 이커머스보다 값싸게 나한테 제공해주지 않으면 너 나한테 오지 마. 물건 못 팔아. 우리 중개 안 해줘. 그럼 어쩔 수 없이 기업 입장에선 손해보고 맡길 수밖에 없죠. 근데 뒤통수를 치는 거죠. 자사 브랜드를 만든다. 이러면 점점 기업 입장에선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 그림을 원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하루하루 계속 확장을 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유통망과 어떤 이런 플랫폼을 가지지 못한 데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코인 투자하는 이유도 있고 그렇지만, 그리고 고팍스에 관해서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제네시스 트레이딩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지나가는 김에 뉴스를 그냥 고객 자산 뭐 100% 이상 보유 중, 입출금 문제 없어, 이런 기사가 아마 어저께 오후인가 아마 나왔을 건데, 결정적인 얘기는 고팍스 관계자는 제네시스에 상환 요청한 바 제네시스가 최대 3일 이내로 이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게 21일 날 나온 거니까 오늘이 2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되나. 말 그대로 날짜대로 해줄 건지. 그래서 이 뉴스가 사실 제네시스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실 코인 시장의 상승장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겹쳐서 한번 오버랩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건 뭐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70세로 연금 개혁, 국민투표로 정하자, 뭐 이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70세로 정하자. 지금은 나이가 62세부터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도 한국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미국도 연금을 내겠죠. 그리고 그 연금이 채권 시장과 연결돼 있어요. 채권 시장, 주식 시장과도 연결돼 있지만 채권 시장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맡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맡긴 금액을 굴려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중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유로존도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 이 과연 이 복지정책, 연금정책, 포퓰리즘이 과연 언제까지 이게 갈 수 있을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구수는 줄어든다. 노인 인구는 늘어난다. 연금 받아야 할 사람이 연금 내는 사람보다 많아진다. 이 공식이 기본 공식인데, 그러면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와중인데, 나중 되면 설상 이 나이까지 늦췄대요. 62세 받아야 될 거를 70세까지 늦춰야 된다. 이것도 결국 의미 없는 정책이 돼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코인 투자를 과연 왜 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 뭐 연금으로 누가 200만 원 받는다? 10년 후에 예를 들어서 뭐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과연 얼마나 갈지. 여기 보시면 김 교수는 뭐 평균 수명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여야 한다. 라고 여기 얘기가 나와 있죠. 점진적으로 나이를 높인대요. 60세였다가 현재 62세인데 65세까지 했다가 70세로 계속 시한폭탄을 계속 늦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내고 싶지 않지만 뭐 내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근데 어쨌건 그렇다는 거죠. 그냥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어떤 분들은 아 이거 중요한 내용이구나 라고 보실 분이 있을 거고, 아니 뭐 관련도 없는데 뭐 이걸 뭐 막 이런저런 얘기를 뭐하러 하지 이 사람? 이럴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보고도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이런 장세에서는 조금 더 진중하게 내가 코인 투자를 왜 했을까? 과연 미래 사회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코인 투자가 나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까? 해칭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것에 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